굿모닝. 아침은 그래도 산행을 할 만합니다. 뭐 덥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는데 그 아카시아 냄새가 벌써 살짝 나던데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가만히 봐. 본격적인 여름 지나가지 않나 이제? 네. 이게 습관이 들어서 이제 요즘은 매일 산에 오니까 역시 그 체력이잖아요, 그죠? 체력이 좋아지니까 조금 몸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쾌해집니다.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체력이 공력이다.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번 주였나? 이번 주였네. 그저께 돌아왔으니까 2박 3일 동안 제가 일본을 잠깐 갔다 왔잖아요. 일이 있어서. 근데 1박 2일 만에 이제 일이 끝나서 바로 그냥 돌아오려고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요. 평일인데, 목요일날 저녁인데도 비행기표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 비행기표가 막 굉장히 많이 남아돌 것 같죠. 근데 그거는, 뭐, 후쿠오카라든가, 유후인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방, 일본의 지방에 그 한국 사람들이 그냥 온천 가고, 정말 관광 가고, 그런 목적으로 가는 곳은 뭐 노선이 뭐 폐지가 되니 뭐 사람들이 관광을 안 가느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자리가 많이 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든가 이렇게 꼭 관광을 목적으로 가는 곳이 아닌 그런 곳은요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놀란 거는 제가 이제 여기 와갖고 사람들한테 어디 갔다 왔는지 알고 잠깐 일 때문에 일본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런 거 묻더라고요. 형 괜찮아요?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시위하거나 막 그 한국 사람들 막 그냥 뭐 해코지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전혀 없습니다. 그 거꾸로 일본 사람들 다 막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고 걱정할 겁니다. 한국에 가면 뭐 그냥 일본 말 길에서 하고 다니면은 막 몰매 맞고 막 그 해코지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시위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CNN 같은 데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관광 안 오잖아요. 왜냐면 한국은 막 전쟁 일보 직전이고 지금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 북한이 계속 요즘 포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CNN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볼 때는, 무섭죠.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뭐, 조금 긴장감은 없잖아 있지만, 그렇다고 평상시하고 하나 다른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막 당장 전쟁 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선입견, 그런 것들이 참 무섭더라.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참 저는요 요즘 무슨 말하는 게 겁나요. 왜냐면 저는 어떤 무슨 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 그런데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누구 비난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또 이 말 띄고 저 말 띄고 다 차 띄고 포 띄고 그러면 또 잠깐만 나 같으면 옆에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뭔가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약간 자리를 피해 주겠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세뇌인 자리가 제가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자리는 아니니까. 참나. 여러분, 은행에서 그 ATM, 그러니까 그 자동 기계, 그런 거 돈 인출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옆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큰일 납니다. 서양 사람들은, 적어도 보자, 5m? 5m 정도는 떨어져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내가 보고 있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안 주게, 즉 불안 심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그냥 이렇게 막 옆에 와갖고 뭐 보지는 않더라도 거의 몸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는 제가 말을 참 나름대로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 생각하고 많이 대치되고 그러면 그냥 보지 마세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방법은 가급적 안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공영방송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보라고 들으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함께 공존해야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은요. 이거는 선택의 관계지, 그죠?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교회 가서 굳이 아이고 정신 나간 것들, 야 하느님 어딨냐, 정신들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매너입니까? 아니지. 그것도 절에 가는 사람들은 또 부처님을 앞에 두고 그렇게 또 이제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절하는 사람을 두고 이거 무슨 108번이냐, 야 200번을 하는 게 낫겠다, 야 머리 깎으면 시원하냐,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일을 왜 하냐라는 거죠. 그냥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럼 딱 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거 다음에 안 가면 됩니다. 그냥 안 가면 됩니다. 거기서 굳이 돌 하나 휙 던져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OSS TV 채널은 그냥 저는요, 저 공인 아닙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무슨 국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적인 집단 단체에 무슨 장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행복주의자입니다. 행복주의자.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듣는다. 근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안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애국하는 길, 뭐 그런 이야기 참 너무 거창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저도 물론 걱정합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촛불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태극기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태극기 부대로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또 뭐 때에 따라서 송조기를 들고 무슨 이렇게 집회에 참여를 하면은 서울역 앞에서 그러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애들하고 놀러 다닌다 그러면 막 답답하죠. 같이 좀 참여를 좀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또 반대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촛불 시위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면은 왜 이 나라가 위중한데 사람들은 한가하게 여행을 다니나 촛불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뭐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참고로 촛불 시위에 참가하고 그리고 이렇게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고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름대로 저는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왜 그러냐면 예전과 달리 요즘은요, 우리가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통해서도 자기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내 유튜브 채널 많은 사람들이 안 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거기다가 막 댓글로 나의 주장을 막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는 것도 나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쩌다 한번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그런 응집된 힘을 보여주고, 저는 그런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금 때가 언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주장을 얼마든지 펼 수 있는
그런 그 매체가 되게 많은데 지금 무슨 뭐 언론이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언론이 진짜 통제가 됐었죠. 다 검열하고 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회 자유가 없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세월이 아닌데 굳이 그래야 되나. 근데 제가 그런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저게 꼭 나라를 위하는 일일까? 저것만이. 그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개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그것이 뭉쳐져서 국가라는 커다란 집단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국가라는 표현이 있고 국가가 이렇게 해라라고 지도해서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는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고 애국하는 사람이 다 그렇죠. 다 애국자죠. 나라를 걱정하고. 근데 나라를 걱정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나부터 잘하자 주의입니다. 나부터 잘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는 국가의 그 정부는 나라 살림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정부잖아요. 그 정부가 잘해야 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나 자신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면 나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체잖아요. 정부는 나라를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주체지만 나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체잖아요. 그러면 조금 협소하게 생각해서 내가 정부의 어떤 뭐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가 어떻게 잘하라고 막 그러고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나는 나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나. 내 이에 뭐 3명, 4명, 5명 되는 이 조그만 가정을 이끌기도 이렇게 힘든데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하기 앞서서 나는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가나. 그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국가가 이런 정책을 쓰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가냐. 나도 이 가정 국가의 어떤 그런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내가 화가 안 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만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냐 라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바람인 것처럼 그죠? 조금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계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잘 나가는 나라는 있잖아요. 항상 마찬가지로 나라가 이 정치를 좀 잘하고 국가를 잘 경영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힘든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해하고 즐겁고 잘 뭐 이렇게 일 꾸려가고 그러는 가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리고 그게 더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 그게 뭡니까? 그게 개인이잖아요. 자, 우리 가족을 잘 이끌어가는 거 이전에 나는 내 자신을 잘 이끌어가고 있느냐, 내 자신에 대한 책임을 나는 지고 있느냐부터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너 하나도 책임을 못 지면서 아니 너는 너의 가족마저도 책임을 못 지면서 너는 나라 걱정하고 있니? 그건 웃기잖아. 이런 얘기하고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산을 열심히 오냐면은 제 자신이 당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몸이 귀찮으면요, 육체가 귀찮으면 정신도 귀찮아집니다. 정신이 자꾸 귀찮아지고 그러면 세상이 불만스러워집니다. 세상이 불만스러워지면은 잘 되던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긍정적인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육체는 저절로 생겨납니까?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육체를 갖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저도 올해 60인데 아주 건강한 나이는 아직 이제 점점 쇠뇌하지 가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럼 그럴수록 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는. 그죠? 그래서 산에 열심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몸에 안 좋은 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냐고요? 최대한 피하는 거죠. 요령껏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를 만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그죠?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어쩔 수 없죠. 그거야 어쩔 수 없지. 만나서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 자기 자신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지금도 왕성하게 아직까지 일하잖아요. 왜? 내가 정부를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그런 거보다 그래도 한 푼이라도 열심히 벌어야지. 내가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이, 그것이 뭉쳐져서 국가를 위하는 일이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얘들아 나만큼만 살아라, 아빠처럼 살아 라고 얘기하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자신 있습니까? 나와 나의 가족. 여러분도 하나의 가장이잖아요. 그죠? 가장이니까 이유열을 막론하고 어떤 나머지는 다 변명이죠. 나머지는 다 변명입니다. 일단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정신이 맑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것만이, 그런 것들이 뭉쳐지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어떤 행위도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 그런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데, 주기적으로 집회를 매번 이렇게 간다. 그럼 그게 반직업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나의 많은 시간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그렇게 모든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 그건 직업이지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대신 맡긴 게 정치인이잖아요. 내가 나라 살림을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당신이 좀 잘 알아서 해주시오. 그래서 그 정당의 우리 정당은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 우리는 거기다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직접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의 정치, 즉 나의 뜻을 나 표로서 당신한테 위임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해주시오. 그렇게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하게 두세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음 투표할 때 에이 내가 생각했는데 너는 그게 아니네, 난 이쪽에 할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모두 다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한다라는 거는 그건 뭐하고 똑같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직접 옷을 만듭니까? 아니면 그냥 딴 집 가서 옷을 사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내 직업에다가 뭐를 맡겨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영어 선생이었죠.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서 저는 세계적인 인물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라든가 이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옷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왜 옷을 직접 만들어? 그러니까 옷은 옷 만드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신발은 신발 맡기는 사람한테 신발 하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나에게 주어진 책무, 나는 영어 선생이다. 영어를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해야죠. 왜? 사회적으로 맡겨진 나의 역할은 영어 선생이니까. 나의 직업적인 나의 그 역할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야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내가 관여를 하면서 내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웃기죠. 저는 그거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있음으로써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나의 탓입니다. 그리고 나부터 잘하자. 그게 저의 모토입니다. 나부터 잘하자. 그리고 나부터 행복하자. 세상에 두 조각이 나도 나부터 행복하자. 그래갖고 나의 행복이 주변에 이렇게 전파가 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전 세계가 인류가 행복해지고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행복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을 강요해요? 너 행복해! 행복 안 할래! 죽을래! 그건 아니잖아요. 행복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나부터 잘하자. 내 건강부터 챙기고 그리고 세상에 두 조각이 나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나의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챙기고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또 엄마가 되기 위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당당하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부지런하고 행복하고 그런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남을 탓하지 말자. 남을 탓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여러분 저 지금 되게 마음이 힘듭니다. 왜냐면요 제 말을 듣고 또 누군가가 아침부터 또 재수없게 저것도 잘난 척하고 있나 재수없어 에이씨 기분 나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입장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많은 다양한 입장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입장이 다르다 보면 제 말이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거 다 빼고 나면 제가 할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무리해서라도 제가 힘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야 성식아 네가 유튜브에서 한 얘기 기억해. 너 똑바로 해. 너 똑바로 안 하면 너 웃기는 놈 된다. 너 똑바로 해. 너 운동 열심히 한다 그랬지? 똑바로 해. 알았어? 제 자신에게 자꾸 제 자신이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발전하고 서로가 행복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위바위보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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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